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피부 미인을 만들어주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요. 완피 아니십니까? 이 정도면 완피. 완피가 뭐예요? 완피 모르세요? 네. 완벽한 피부. 그건 너무해요. 너무해요. 아니에요. 부피 제가 보기에는 진짜 완피세요. 부족한 피부. 아유,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니 뭐 피부도 원래 타고나신 것도 있겠지만 관리의 힘 이거 무시할 수 없죠? 그쵸.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 그쵸. 네, 기본은 뭘까요? 기본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얼굴을 씻는 거? 세수? 맞아요. 너무 중요한데 세안을 제대로 잘 안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안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안 하고 그냥 주무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많죠.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인가요? 아니 솔직히 주말에 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하고 어디 외출할 일도 없고 그럴 때는 솔직히 선생님 세수 우리 한 번쯤은 좀 스킵해 줄 수 있잖아요. 아니 밥을 안 먹는 거랑 똑같죠. 하루에 한 끼 먹나요? 한 끼, 다이어트 하면 한 끼 먹을 수도 있잖아요. 피부는 정말 노폐물이 막 쌓이기 때문에 네. 정말 세수는 잘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피부과 안 가고도 예뻐지는 세안법 세안 어디까지 해봤니? 입니다. 정말 술 마시고 집에 가서 그냥 주무시는 분들, 피곤해서 그냥 주무시는 분들,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비싼 피부과 시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네. 네. 어쨌든 일단 씻기는 씻어야 되는 거군요. 네, 당연하죠. 네. 근데 제대로 잘 못 씻는 분들도 많아요. 어쩌면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세수를 할 때 일단 처음 궁금한 게 온도. 따뜻한 물로 모공을 좀 확장시킨 다음에 마무리를 차가운 물로 해서 이렇게 쫙 조여줘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미지근한 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찬물로 모공이 쪼여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집중 좀 해주세요. 이 찬물로 모공이 조여지면 모공 레이저도 필요 없고요. 모공 레이저를 해도 모공이 잘 안 조여들어요. 사실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아, 그래요? 근데 그 찬물로 모공이 조여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아니 근데 저는 실제로 찬물을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쵸, 느낌일 뿐인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약간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모공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드는 그쵸? 거예요? 일단 찬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 노폐물은 잘 씻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 세안은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고 네. 너무 뜨거운 물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고 미지근한 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또 강도도 사실 조금 궁금해요. 왜 사우나 가면은 네. 어머님들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때를 이태리 타올로 이렇게 쭉쭉 미시다가 이게 점점 몸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목까지는 저도 뭐 오케이. 근데 이게 이렇게 점점 넘어오면서 얼굴까지 네, 목까지도 오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목에도 때 많잖아요. 때 밀지 말라고 해요. 네네. 아, 그래요? 네. 네. 때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얼굴까지 민다. 세안하기 전에. 네. 그래야지 개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개운하잖아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세게 밀다 보면 피부가 빨개지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피부과에 때 밀고 접촉 피부염, 자극 피부염으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태리 타올은 이태리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샤워도 그렇지만 얼굴에 하는 이 얼굴 세수도 아침에는 좀 그냥 간단하게 물로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게 또 모 연예인이 이렇게 물로만 세안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유행처럼 하던 시기가 있고 질문이 많았던 시기가 있는데요. 네. 일단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된다가 답이에요. 그 무조건 연예인은 따라하지 마라.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분이에요. 네.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은 보호막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물로만 닦아내도 되지만 나는 개기름이 흐른다.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른다. 산유국이다. 네. 그다음에 여드름이 나는 피부다. 지성 피부. 네, 이런 피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닦아도 계속 노폐물을 흡착할 수 있는 기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물로만 닦일까요? 잘 안 닦이죠. 안 닦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거를 따라 했다가
얼굴이 더 망칠 수 있는. 뭐가 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요. 여드름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세안법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른 거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남이 좋다고 해서 연예인 누가 뭘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거는 금물. 그쵸? 내 피부를 알아야 되는 게 제일 1번이에요. 아, 자기 피부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뭐 피부 타입 얘기 나온 김에 클렌징 제품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젤 타입도 있고 폼 타입도 있고 피부 타입별로 좀 골라서 써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남자고 여자고 화장을 하시는 분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죠. 안 하시는 분도 자외선 차단제까지는 다르죠. 바르시겠죠? 다르죠. 네, 자외선 차단제까지 바르시면 이제 그거를 클렌징을 좀 해주셔야 돼요. 화장을 먼저 지우는. 그러니까 화장을 지운다 그러면 남자분들은 내가 이거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중 세안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중 세안을 할 때 메이크업을 지우는 게 오일도 있고 워터도 있고 그쵸. 뭐 젤 타입이 뭐 엄청 다양합니다. 많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딱 정리를 제가 해드린다면 기름이 많은 사람들은 기름으로 지우면 여드름 나는 피부로 또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아, 저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때 여드름이 막 나고 있었는데 클렌징 오일 제품을 네. 썼거든요. 더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워터 타입이나 젤 타입을 쓰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워터나 젤 타입 쓰는 게 맞고 피부가 나는 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일을 써도 좋아요. 나는 뭐 오일리하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아 하면 그냥 로션 타입 쓰시면 로션을 가장 쓰면 무난한 되고. 거예요. 네. 그리고 세안제는 뭘 쓰세요? 세안제요? 그냥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 네. 생각해보니까 지피는 대로. 지피는 대로 가끔 뭐가 세안제가 떨어졌을 때는 저 바디 클렌저로 얼굴까지 한 적도 있어요. 괜찮나요? 그거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바디 클렌저로 얼굴까지 씻는 건 좀 어울리지 않아요. 한 번에 해결하고 좋잖아요. 바쁜데. 아, 이상하다. 우리 아들 같은 얘기를 하시지. 우리 아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런 노폐물이 잘 닦이려면 네. 알칼리성일수록 더 잘 닦여요. 오. 대신 잘 닦인다는 거는 피부에 좀 자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중성 세안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중성 세안제. 네, pH가 4.5에서 한 5.5 정도거든요. 네. 그걸로 닦아주시는 게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거품이 별로 안 나요. 아, 그러면 또 세수하는 맛이 없지. 네, 그냥 거품 부글부글 내가지고 세수를 그러니까요. 해야지 그래야 시원한 맛이 나는데 뽀드득 느낌이 근데 오잖아요. 그러면 좀 계면활성제가 많아야지 거품이 많이 나거든요. 아, 그래서 예민한 피부용은 거품이 많이 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이게 뽀득뽀득 안 씻겨도 내 피부가 보호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중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 그리고 지성 피부들은 뭐 살리실산이나 이제 피지를 좀 녹여내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네. 여드름용을 그냥 사시면 돼요. 막 성분 하나하나 다 본다고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눈도 안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여드름용이냐 건성용이나 이런 것들 그냥 봐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중성인 세안제를 사용을 해라. 중성인 세안제 네, 얘기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세수를 하다 보면은 가끔 오늘 내가 좀 특별하게 다음날 뭔가 약속이 있는 거예요. 화장 받을 일이 있어. 각질 제거를 좀 집에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뭔가 스크럽 제품 같은 거 써가지고 굵은 알갱이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고 요즘에 또 부드러운 젤 타입도 있고 뭐 그래서 좀 각질도 없애기도 하는데 집에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각질 없애는 거 괜찮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 피부과 의사로서 각질 제거는 필요 없다. 어. 아까 얘기한 그 떼미는 것도 각질 제거예요. 똑같은 원리구나. 네, 그거는 네.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거고 알갱이 같은 것도 약간 물리적인 걸 그렇죠. 가미해서 젤 같은 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각질을 녹여가지고. 녹이는. 네, 근데 각질은요 28일을 주기로 떨어져 나가고 다시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밀지 않아도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각질 제거가 아니라 각질 정돈이라는 얘기를 정돈? 네, 각질 정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네. 와. 한 가지는 우유. 우유요?
그럼요. 네, 어머니들 목욕탕에서 우유나 요거트 많이 쓰잖아요. 아. 그게 이제 락틱산이라고 하는 그 아하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각질 정돈이 되면서 보습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유 마사지를 해라. 알갱이 들어있는 거 그렇게 굳이 그죠. 피부에 자극 주면서. 네, 유통기한이 지날랑 말랑하고 별로 먹고 싶지 않다 하는 것들 몸에 양보하면. 네, 요거트나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고요. 어. 유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와인 마시고 남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 버리기는 아깝고 그 다음날 마시면 너무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 손이나 얼굴 와인도 같은데 좋아요? 네, 와인으로 거기가 이제 포도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도나 우유나 이런 사과나 이런데 아하라는 성분이 아하. 들어있는데 아하, 그렇구나. 네, 아하. 그 네. 성분들이 각질을 정돈을 해주면서 막 그렇게 제거 빡빡빡빡 제거까지는 아니어도 정돈이 되면서 보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 우유하고 우유하고 와인. 네. 오, 자, 우리 완피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완피 김현진 선생님만의 어떤 특별한 세안법이 지금까지 뭐 얘기한 것들 중에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남겨놓으신 저희한테 아직까지 공개 안 하신 게 있을까요? 제가 물어볼까봐 남겨놨어요. 아, 역시. 네.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아, 항상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닦는 습관이 얼굴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오. 그러니까 세안하기 전에도 손을 먼저 닦고 세안을 해라. 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셔가지고 아, 손부터 깨끗하게 씻고 네. 그 다음에 얼굴을 씻어야 네. 피부도 좋아진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자, 또 이거 외에 이것만은 정말 말리고 싶다. 니마, 그렇게 제발 세안하지 마오. 뭐 하는 정말 말리고 싶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건데요. 네. 스크럽제 사용하지 말아라. 스크럽 라는 거. 노. 네, 일주일에 네. 한 번씩 이거는 정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감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많죠. 네, 근데 각질 제거는 필요 없다. 뭐 설탕, 소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요. 막 섞어가지고. 네, 절대로 쓰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네. 말자. 예. 그렇게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세안은 이렇게 부지런할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조금 좀 느슨하게 생각하고 맞아요.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더 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완피 꿈나무 박소연입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아니 기초 화장품들 저희 화장대만 보면은 너무 많아요. 숫자를 막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막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피부 영양의 베이스가 되는 뭔가 피부의 기초 공사, 기초 화장품을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너, 스킨, 에멀전, 로션, 영양크림, 아이크림, 뭐 있지? 나이트 크림? 등등등등등. 데이크림, 아이크림. 네.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다 말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기초 화장품의 종류 이걸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나요? 몇 가지나 되나요? 너무 많아서 저도 좀 놀랄 정도예요. 어느 정도인가요? 수없이 많다. 수없이 많다. 네. 그냥 다 세볼 수는 종류별로 없지만. 많다. 엄청 너무 많다. 네. 자, 근데 화장품이 떨어져서 이제 다시 사려고 가면은 뭐 보면은 토너 옆에 뭐 스킨도 있고, 뭐 에센스 옆에 세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름만 다른 건지. 아니면 성분이 달라서 뭔가 기능까지 다 다른 건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하자면 네. 일단 화장품을 만드는 기제를 아시면 돼요. 기제. 네. 네. 화장품은요, 물하고 오일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함량이 많은 게 스킨, 아, 토너. 저는 거의 똑같다고 봐요. 물 성분이 많은 거를 스킨이나 토너라고 하는 거고. 칭하고. 네. 그 다음에 기름 성분이 많은 게 저쪽에 있는 크림이에요. 크림 쪽으로 가면 네. 갈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스킨, 에센스, 세럼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비슷하죠. 보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로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분 크림, 영양 크림, 오일. 오일까지. 네, 이렇게 그냥 화장품이 간다라고 보면 정리가 좀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기초 화장품들 뭔가 바르는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피부에다가
물부터 얹어야지 그렇죠. 크림을 잔뜩 얹고 그 위에다가 스킨을 바르면 물이 흡수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크림이 딱 그쵸? 맞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묽은 것부터 이제 찐득한 찐득한 제형으로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시면 맞는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그럼 아이크림은 언제 바르지? 그러니까요. 아이크림. 아이크림은 스킨 다음에 저는 그냥 바르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저는 아이크림을 점점 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화장품 다이어트가 너무 필요해요. 아, 너무 과하게 바르고 거의 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별 문제가 없어요. 다행이네. 네. 귀찮아하길 잘했네. 그나마. 근데 너무 꼼꼼하고 화장품에 집착을 하고 그렇죠. 이거 좋다 저거 좋다에 뭐 이것저것 굉장히 다 써보시고. 네, 하시는 분들이요 트러블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줄이는 의미에서 아이크림도 쓰지 말아라고 하고 굳이 있어요. 바를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냥 영양크림 같은 거나 로션을 약간 꼼꼼하게 발라주면 되는 거지 아이크림을 따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되어가고 있는 저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크림은 안 바르시는 것 같고 또 다른 거 이것도 뭐 굳이 발라야 되나 싶은 그런 제품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진짜 놀랄 정도로 많이 안 바릅니다. 제가 바르는 거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저 스킨 바르고요. 스킨. 에센스 바르고요. 네. 크림 바르고요. 네. 끝이에요. 저랑 비슷해요, 사실. 예상하셨겠죠? 저 지금 막 받아 적고 있었는데 선생님 네. 뭐 바르는지 그냥 내가 바르는 건데. 네. 네. 그리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 그쵸, 추가. 자외선. 자, 근데 이게 그 피부 타입별로도 기초 화장품의 종류도 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너무 네. 달라져야죠. 너무 달라져야 네. 된다. 네. 피부 타입이 내가 정말 피지 분비가 너무 많다 하면 스킨을 바르고 스킨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지 분비가 너무 많으면 약간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약간 여드름용. 그렇죠. 예. 그래서 여드름용 스킨을 써야 되고 여드름용 스킨. 그 다음에 로션 하나만 발라도 돼요. 여름에는. 여름에는요? 네. 그렇게 해도 기름기가 자연 유분이 많고 자연 영양 크림이 얼굴에서 많이 생성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굳이 거기다가 또 영양 크림을 바르게 되면 오히려 피지가 더 막이 형성이 되면서 모공을 막고. 그렇죠.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기죠. 네. 그리고 피부가 그냥 굉장히 건조하다 하는 경우에는 건조한 경우. 스킨, 에센스, 로션에 크림까지 발라주는 크림 것도 정도. 괜찮지만 네. 영양 크림을 한번 바르고요. 또 발라요. 그 위에다가 같은 종류를. 그렇죠. 네. 같은 종류를 시간차를 좀 두고 시간차를 두고. 저는 그렇게 바르는 걸 사실은 더 권장을 해요. 굳이 다른 제품을 더 얹어서 바를 게 아니라 그렇죠. 같은 영양 크림을 한 번 바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렇죠. 또 생각나면 한 번 더 바르는 걸로. 그렇죠. 근데 문제는 민감한 피부들이에요. 민감한. 뭐를 발라도 트러블이 잘 그렇죠. 생기고 가렵고 뻘겋게 올라오는 피부들. 그런 피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피부들은요, 진짜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민감한데 이분들이요, 세상에서 귀가 제일 얇으신 것 같아요. 민감한 피부. 네. 그럴 수밖에 무슨 없죠. 화장품이 좋더라 예. 그러면 사요. 아니 왜냐면 잘 안 되니까 뭘 해도. 홈쇼핑에서도 사요. 사고 누가 일단 좋다 사. 그러면 또 사요. 또 사. 이거 사봐. 이거 사서 또 안 돼. 또 또 사. 저거 사. 안 돼. 이러다가 이제 또 피부가 계속 망가지는 더 경우가 민감해질 많고. 수 있는 그쵸. 거죠. 민감한 피부는요. 피부가 보호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네. 자꾸자꾸 반응을 하는 게 민감한 피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피부의 방어막이 튼튼하면 조금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화장품의 가지수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된다. 늘리면 네. 안 된다. 예. 복합성 피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기초 화장품 복합성 발라주는 게 피부는 좋을까요? 이제 지성 피부예요. 네, 기본은 지성인데. 그쵸. 지성 피부인데 이제 유존이 좀 건조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지성 피부에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요. 일단은 네. 똑같이 바르고. 그렇게 하고 지성 피부의 수분 크림이나 로션은 유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화장품을 하나 더 구입을 하세요. 약간 유분이 있는 거를 있는 사서 걸로. 이 건조한 유존 부위만 바르세요. 그렇구나. 건조한 부분만. 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기초 화장품만큼 바르는 방법도 다들 좀 다양할 것 같아요. 뭐 닥토라고 해가지고 이제 토너를 이렇게 솜에다가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아내는 방식으로 네네. 바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에센스나 세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손등에다가 이렇게 좀 짜가지고
이렇게 좀 톡톡톡톡 하면서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좀 터프하게 일단 뿌린 다음 해서 그냥 약간 비비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대충 바르고 마는데, 이거 바르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뭔가 정답이 있나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만 그래도 뭔가 원칙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요. 토너는요. 그냥 스킨 이렇게 촥 해가지고 촥 바르시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요 토너의 기능을 잘 못해요. 아, 토너의 기능이 뭐냐면 세안을 하고 나서 각질층을 좀 정돈을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화장솜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엄마들이 화장솜을 싫어하는 이유, 화장품을 너무 많이 먹는다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해프다. 아니 그러니까 손에 바르면 그냥 한 번이면 될 그렇죠. 거를 손에 바르는 게 가장 덜 해퍼요. 화장솜은 몇 번을 눌러야 된다고요. 아깝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 화장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네. 화장솜에 이렇게 톡톡톡 문지른 다음에 네. 얼굴을 한번 닦아줘야 돼요. 이 세안으로 또 다 닦이지 않은 노폐물 같은 것들도 다 조금 닦이면서 맞아요. 피부에 수분 공급을 해주면서 토너에 스킨에 본연의 기능을 해주는 되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에센스도 손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이제 화장솜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좀 아줌마인가 봐요. 좀 아까워서. 에센스는 더 아깝지. 네, 그거는 그냥 그건 못 참지. 손으로 해요. 네. 에센스는 안 돼. 저는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미백 에센스 같은 거는 그냥 손으로 발라줘요. 손으로. 네. 그 다음에 로션 크림은요. 조금 너무 터프하게 이렇게 바르지 마시고요. 네. 그거는 눈가도 좀 신경 써서 발라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좀. 네, 마사지를 하듯이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흡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 같은 것들도 도와주기 때문에 좀 기분 좋게 한번 마사지를 해보세요. 마사지, 이런 관자놀이 이런 같은 거 것도 마사지를 눌러주고. 해주고요. 네. 네, 이마 있는 데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바르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말씀이 정말 일리가 있으신 게, 피부 진짜 좋으신 피부 미인들 보면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막 톡톡톡톡톡 막 두들기더라고요. 파운데이션까지도 네. 막 잘 스며들 때까지 막 이렇게 바르시는데, 이게 좀 다음 기초 화장품으로 넘어갈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걸까요? 저는 뭐 마사지 같은 거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주로 많이 하고요. 그 중간 단계는 그냥 바르고 조금의 시간타를 둬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스킨 바르고요. 에센스를 바로 바르면 네. 이게 미끄덩거려요. 흡수가 다 안 돼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조금 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나서 발라라. 그 다음 단계. 그렇죠. 그리고 또 에센스를 바르고 나서도 조금의 시간. 네, 시간차를 두면 그 다음 바르기가 막 이게 섞이고 막 미끈덩거리는 게 훨씬 없어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내 피부에 흡수가 되겠죠. 자, 저희가 지난번에 1일 1팩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보통 마스크팩 사용법이 스킨으로 어느 정도 이제 얼굴을 정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팩을 붙이고 떼면 뭐 그것으로 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정말 끝인가요? 떼고 나서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마스크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마스크팩을 하고도 너무 물기가 축축축 남아있는 경우에는 뭐 위에 안 발라도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유튜브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엄청 많이 하게 네, 되네요. 개인적인 얘기가 제일 궁금합니다. 예. 저는 마스크팩을 하고 나면 이게 너무 끈적거리는 게 싫어요. 좀 그런 느낌이 네. 있죠. 네. 저는 그래서 대부분 마스크팩을 하고 나면 이거를 뭐 다 박박 닦아내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화장솜으로 스킨으로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요. 아, 그러세요? 네. 오. 그러고 나서 크림을 한 번 더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귀찮음의 상징인 제가 제일 탐내는 화장품이 바로 남성 화장품, 그 올인원 제품입니다. 네. 이 올인원 제품 한 번에 바르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아직도 있나요, 올인원이? 근데 올수록 있어요. 왜 여자들은 그런 거 안 나오고 남자들만 나오고? 전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괜찮은 건가요? 제가 써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죠. 일단 올인원이라는 게 이도 저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킨의 기능은 스킨의 기능이 있다. 음. 피부를 정돈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위에 겹겹이 발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이거는 스킨도 아닌 것이, 로션도 아닌 것이, 크림도 아닌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네. 화장품 회사에서 싫어할 것 같아요. 예, 정말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본에 맞춰서 스킨은 스킨대로, 네. 로션은 로션대로, 음. 크림은 크림대로 각각을 발라라. 근데 또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말 너무너무 피곤한 날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 세안한 것만 네. 해도 내가 정말 많이 양보했다. 이거 한 게 어디냐 이런 날. 근데 그런 날이라도 요것만큼은 진짜 인간적으로 발라라. 그런 게 있을까요? 있죠. 세안은 하실 거죠? 어이. 네. 세안은 꼭 하셔야 돼요. 씻을게요, 그거는 제가 선생님. 양보를 할 수 없어요. 네, 씻을게요. 씻는 네. 건 씻겠습니다. 그거는 절대 네, 양보를 네. 할 수가 없고요. 바르는 건 제가 조금 양보를 해드릴게요. 크림만 바르세요. 크림 네. 앞에 거 쫙 그렇죠. 생략하고. 다 생략하고 크림만 조금 두껍게 바르고 음. 그냥 주무세요. 그럼 평소에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니고. 스킨의 역할이 있다고 네. 했잖아요. 다른 거 역할이 네. 있지만 어쨌든 너무 네. 피곤한 날. 난 그렇죠.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 그러면 최소한 크림 정도는. 그리고 아침에도 나는 너무 바빠서 진짜 어. 오늘 바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뛰쳐나가야 될 때. 세안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세수는 네. 해야죠. 세안은 네, 하고 세수는 하고 나서 있습니다. 그때는요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세요. 오, 그래도 제가 됩니다. 그래요. 제가 아침에 바쁘게 나갈 때 진짜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바르면서 이게 좀 뭔가 수분 공급도 되나 이러면서 바르거든요. 당연히 수분 공급되고요. 자외선 차단제만 발라도 그렇게 땡기지 않아요. 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완피를 꿈꾸는 박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에 대한 모든 것인데요. 중요한 선크림을 한 편으로만 다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선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알고 네. 계시잖아요. 근데 선크림에도 종류가 다양하고 나한테 잘 맞는 선크림이 있다는 사실까지는 모르셨을 수도 있어서요. 나한테 딱 맞는 선크림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선크림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외선 도대체 어떻게 피부에 영향을 끼치길래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 걸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자외선 때문에 우리 피부가 늙습니다. 늙어요? 네. 노화를 저희가 크게 내인성 노화, 외인성 노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내인성 노화는 내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부분, 세포가 늙고 그냥 나이 저절로. 들고 예. 그렇죠. 내가 아무리 내 바람을 해도 힘으로 막을 수 무슨 없는 노력을 노화. 해도 어쩔 수 없는 게 내인성 노화고요. 외인성 노화는 내가 막을 수 있는 것,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환경적인 거, 예. 외인성 노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자외선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외선을 쬐면 전체적으로 모든 세포의 노화가 가속화되고요.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의 장기의 노화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자외선 차단을 하시는 게 그래서 꼭 오. 중요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정말 선크림은 필수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 피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거 무슨 녹차 종류? 구기자차 같죠? 도대체 먹는 뭔가요? 먹는 거 유기자차, 아니고요. 무기자차. 네. 네. 무기자차, 유기자차에 그러니까 자차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의 자외선 차단제. 줄말이고요. 아. 길게는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 저희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다른 말로는 무기자차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물리적. 유기자차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무기자차는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막을. 네, 막을 형성을 해서 자외선이 왔을 때 물리적으로 산란시켜 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네. 막아버리는 거고. 들어오지 마. 네, 그렇죠.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는 이 자외선을 분해시켜서 열로 바꿔줘요. 아.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로 바꿔서 이 자외선이 직접 내 피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변환시키는 게 바로 유기자차입니다. 네. 일단 하나는 그냥 반사시키는 거고 하나는 열로 전환시키는 건데 맞아요. 이게 무슨 피부에 어떤 좀 뭐 영향을 끼치는 게 좀 따로 있을까요, 서로?
사실 성분이 다르다 보니까 네. 이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이 반사를 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이 성분 이게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모공을 막을 수 있어서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모낭염이 좀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는 네네. 그만큼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특히 뭐 아토피 피부염 있는 사람들이나 피부가 습진에 좀 예민한 분들은 피부가 피부염이 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 피부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네. 장단점이 있는데 네. 보통 선크림 바르면 제일 특히 남자분들이 무서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얗게 그쵸? 보이는 거? 허옇게 뜨는 거 허해지는 무서워서 거. 안 바르시는 맞아요. 분들이 그러신 있거든요. 분들 많아요. 그걸 전문 용어로 백탁 현상이라고 백탁 부르는데요. 현상. 이게 무기자차가 백탁 현상이 더 심합니다.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순한 성분이 맞아요. 들어있는 걸 바르는 게 일단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무기자차랑 유기자차 중에서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 덜 들어있는 무기자차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은 아토피 네. 피부염 유무와 상관없이 영유아들은 무기자차를 저희가 권해드리고요. 네. 어른들 중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무기자차를 무기자차로. 보통 권해드립니다. 네. 안 선생님 보통, 설명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무기자차가 더 비싸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만 바르고. 아 그럼 일단 비싸다 싶으면 이거는 무기자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는 보통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선크림을 고르다 보면요 이 용어가 눈에 또 띄어요. 영어인데 SPF 네. 그다음에 PA 그리고 옆에 이제 뭔가 SPF는 숫자가 붙어 있고 맞아요. 그리고 PA는 옆에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느낌상으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의미일 것 같고 네. 플러스도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왠지 더 효과가 잘될 것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다 아시는데. 자외선은 크게 UVA하고 UVB로 나누는데요. 이 각각에 대한 수치입니다. 보통 SPF 30, 40, 50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네네. UVB를 차단하는 지수고요. B. PA라고 써져 있는 거는 UVA를 차단하는 네네. 지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SPF를 사실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기는 하는데 이 SPF의 정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10분 정도 햇빛을 받았을 때 빨개진다라고 했으면 SPF 30짜리 제품을 바르면 30. 300분, 30배, 10분에 30배, 300분 후에 얼굴이 빨개진다는 얘기예요. 아, 300분 네. 동안 그쵸. 보호할 수 있다. 그쵸.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분 만에 빨개지는 피부인데 SPF 50짜리를 발랐다면 나는 500분이 지나야 빨개지는 피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얼마나 오랫동안 내 오래. 피부를 지켜주냐의 차이거든요. 지속 기간. 맞아요. 주로 이제 내가 아침에 바르고 덧바르는 거 잘 안 한다. 이런 분들은 특히 50 챙겨서 바르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지속 시간이 좀 기니까 맞아요. 예, 덧바르는 걸 좀 덜 발라도 그쵸. 될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자, 그럼 PA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PA도 마찬가지로 이제 A, 자외선 A에 대한 네네. 프로텍션 지수인데요. 이건 저희가 표현할 때 플러스 하나 또는 플러스 플러스 하나. 두 개, 네. 플러스 세 개이고요. 두 뿔, 이건 삼 뿔? 맞아요. 소고기 같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러스가 많을수록 이게 차단이 잘 되고 네. 사실 이건 SPF처럼 저희가 막 지수나 숫자로 설명드리진 않고 네, 그냥 세 개면 제일 잘 되는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방하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선크림을 보면은 또 형태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뭐 선크림도 있죠, 선 로션도 있죠, 선 스프레이도 있죠, 선 블락도 있습니다. 예. 효과도 조금 차이가 있나요? 사실 SPF가 똑같다면 네. 원칙적으로는 효과가 당연히 똑같겠죠. 근데 이제 발림성의 차이나 얼마나 편안하게 잘 바를 수 있는지 그리고 뭐 트러블을 만들진 않는지 이런 거의 차이고요. 사실 뭐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로션 크림일 거예요. 그렇죠. 두 개의 차이점은 로션보다는 크림이 아무래도 조금 더 끈적끈적한 경우가 많아서 내가 지성이다 그러면은 크림보다는 좀 로션을 좀 쪽을? 사용하시는 네. 게 좋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겨울에는 피부가 건조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오히려 크림을 조금 더 사용하셔도 좋고 예.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 골프장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스틱 스틱 바르시잖아요. 이게 왜냐면 바르기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그렇죠. 덧바르기 꺼내서 좋고. 그렇죠. 바르기가 편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발림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자꾸 네, 뭉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성분들은 크게 선호하시지는 않고요. 음. 그리고 많이 쓰시는 게 또 이제 스프레이. 스프레이.
스프레이 되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왜냐면 이게 약간 또 전신에 바를 맞아요. 때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문지르기 선탠할 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스프레이가 좋은데 스프레이는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용량보다 적게 발려요. 왜냐면 다 날아가잖아요. 다 날아가죠. 네, 여기에서 3번 뿌리라고 해서 3번 뿌렸는데 그중에 한 3분의 2는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용량보다 조금 적게 발릴 수 있다는 거는 조금 감안하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회수를 그쵸. 뿌려야지만 맞아요. 효과가 있을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제품을 좀 네.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서 여기도 지금 저희 스태프들이 쓰고 네. 있는 실제로 쓰고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좀 모아봤거든요. 네네. 저는 일단 이 2가지 제품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네. 어떨 때 왔다 갔다 쓰시는 거세요? 요거는 약간 CC크림 효과가 있어가지고 음. 그냥 가볍게 외출할 때 요거만 발라도 자외선 차단제 효과도 있으면서 피부 톤도 좀 잡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요거를 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좀 야외에 좀 장시간 노출된다 싶으면 저는 또 이 제품을 혼용해가지고 네네네. 바르고 있는데 네. 제가 제대로 선택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둘 다 SPF 50짜리고요. 네. 그리고 SPA 특히 이거는 SPA 그 PA가 플러스 3을 넘어서 그 플러스가 4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효과는 둘 다 사실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색깔 있는 선크림만 바르시는 거예요. 소위 저희가 BB, CC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내가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라야 되는 선크림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많다. 네, 네. 보통 저희가 검지 한 마디로 설명을 드리는데 네네. 이렇게 색깔 있는 선크림을 검지 이만큼 짜서 바르면 알죠. 안 되죠. 알죠. 그래서 알아서 한 반만 바르시거든요. 그렇죠. 조정하죠. 그렇죠. 양을 그러면 조정합니다. 햇빛은 예. 누가 보호해 줄 거냐고. 그러니까 아, 글쎄. 어떡하지? 이거를 바르시는 건 좋은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색깔 있는 선크림을 바르실 거면 그 전에 색깔 없는 선크림을 먼저 바르고 나서 요거를 살짝 그쵸. 또 얹어서 네네. 바르면 마무리. 자, 선생님은 그러면 어떤 걸 쓰실지 저는 선생님이 쓰시는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사실 여기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있어요? 스태프분들이 준비해 주신 어휴. 건데 제가 쓰는 게 저는 요거 랑꽁 거 쓰거든요. 따로 랑꽁 거. 근데 저는 익숙한 게 좋아서 네. 예전부터 이게 뭐 SPF 지수도 충분하고 저는 이게 자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무기자차는 아니기는 한데 아, 이건 저에게는 유기자차예요? 네, 개인적으로 뭐 트러블도 없고 문제도 없고 해서 저는 거의 한 10년째 이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따라해야지. 자, 제품 근데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여기 모여 있는 것들도 네. 사실은 뭐 지금 선생님이 픽하신 것도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나가는 맞아요. 가격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들 제품도 좀 차이가 이 사이에서도 나는데 이게 뭐 브랜드별로, 뭐 가격대별로 효과나 뭐 기능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네. 숫자, SPF 숫자가 똑같고 플러스의 개수가 같다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지수 효과는 똑같습니다. 효과는 원칙적으로. 같다. 네. 근데 발림성. 발림성. 네.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 성분, 예를 들어서 뭐 보존제 같은 성분을 뺐는지, 그리고 아까 무기 자체가 좀 더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성분의 차이, 뭐 브랜드의 이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거에서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지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성별이나 뭐 연령에 따라서 혹시 선크림의 종류도 좀 달라져야 될까요? 사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SPF는 최소 30에서 50을 유지해 주시는 게 50. 좋고요. 네. 왜냐하면 SPF가 무조건 늘어난다고 해서 지수가 90, 10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만큼 자극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극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해서 낮은 걸 쓰면 오히려 자외선에 우리 아이를 내보내는 게 되기 때문에 지수는 30에서 50을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남성분들은 사실 발라주기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보통 바르기 쉬운 거 뭐라도 바르셨으면 좋겠고, 손에 묻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뿌릴 수 있는 거나 손에 안 닿고 스틱으로 블록 형태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쓰시면 좋고,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피부 건조염을 앓고 네네. 있기 때문에 로션보다는 조금 크림 쪽으로 좀 보습 효과가 있는 쪽으로 쓰시면 보습 효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완피로 함께 갑시다. 예, 박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선크림을 선택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뭐 더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선크림은. 맞아요. 네. 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 될까요? 잘 발랐다면 네. 잘 지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솔직히 말씀하세요. 외출하실 때 네. 정말 네. 전신에 네. 선크림을 다 바르고 나가시나요? 저는 정말 얼굴에만 딱 바르거든요. 다른 데는 절대 안 발라요. 네. 저도 상담하다 보면 환자분들한테 바르시라고 하거든요. 당황하신다. 근데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요. 일단 얼굴은 제가 잘 발라요. 저는 얼굴은. 진짜 얼굴 사수. 얼굴은 진짜 잘 바르는데 얼굴이 소중하니까. 목과 손등이 그렇게 안 발라져요. 그러니까요.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가끔 왜 그 적정 양보다 네. 좀 이렇게 많이 짜져가지고 맞아요. 좀 나으면 그제서야 저는 네. 이제 손등에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또 이걸 뭐 티슈로 닦아낼 수는 없잖아요. 뭐 다시 네. 집어넣을 안 수도 돼, 안 돼, 없고 안 돼. 그래서 네. 이제 손등에 바르게 되기는 하는데 자. 아무튼 얼굴에만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500원짜리 맞아요. 동전 크기 정도 바르면 된다 하는데 정말 그게 적정량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색깔 있는 거 사용할 때 제일 문제가 너무 적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적정량은 보통 500원짜리 하나 크기 또는 검지 하나 마디라고 검지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거든요. 마디. 네. 근데 이게 짜보시면 알겠지만 은근히 되게 많아요. 검지 그러니까요. 하나만큼 짜면. 네. 네. 그래서 요만큼을 분명히 짜서 바르시는 것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요즘에 섞여있죠. 쿠션, 뭐 맞아요. 팩트 이런 거 많은 제품 바르잖아요. 그거를 바르기 전에, 직전에 이제 선크림을 바르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 뭔가 바르는 시간차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냥 바로 바르면 됩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네. 상관없어요? 무기자차든 유기자차든 바르고 나서 바로 팩트나 쿠션 네. 쓰셔도 되는데요. 네. 중요한 건 내가 외출하기 전에 얼마 전에 바르냐가 더 중요해요. 외출하기 얼마 무기자차, 전? 유기자차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무기자차는 막아주는 거잖아요. 반사? 네, 맞아요. 네. 반사하는 거라서 바르면 바로 효과가 나와요. 근데 유기자차는 얘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셔야 돼요. 그러면 외출하기 전에 그 자외선 차단제를 30분 전에 바르라고 계속 얘기를 들어왔는데 네. 그거는 유기자차 기준인 거예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기자차면 바르고 바로 나가셔도 괜찮아요. 뭐 선생님도 계속 얘기하시고 뭐 저희들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수시로 덧바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남성분들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고 다니니까 여기 막 파운데이션에 막 이렇게 뭐 분도 바르고 막 이렇게 뭐 분도 바르고 했는데 나이 나왔나? 제가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부끄럽다. 미안합니다. 네. 수시로 덧발라야 되는 건데 이제 메이크업 위에 이제 덧바르게 되면 좀 살짝 약간 밀리는 느낌도 있고 메이크업도 왠지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이게 메이크업 위에 사실 뭐 이미 먼지도 좀 안 잡고 얼룩도 좀 진 상황이잖아요. 위생적으로도 약간 좀 찝찝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바르기가 귀찮다. 덧바르기가. 결론은 귀찮다. 그러니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덧발라야 될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바른 선크림이 절대 저녁에 나 퇴근할 때까지 해질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것처럼 정말 내가 바르기 싫은 100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의외로 화장한 위로 저도 화장 항상 하는데 네. 화장한 위로 의외로 선크림 해서 그냥 밀지 말고요. 그냥 톡톡톡 두들겨주면 의외로 화장 안 밀리고 또 그래요?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대부분 쿠션 가지고 다니는 거에도 네. 의외로 또 SPF 30짜리도 많아요. 그런 거는 이제 편하게 화장하고 있는 위로 하셔도 되고 네. 내가 물론 노폐물과 피지가 좀 있긴 하겠지만 선크림을 한두 번 낮에 덧바르는 것만으로 막 트러블이 심하게 생기진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덧발랐을 때 잃을 것과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바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바르는 게 훨씬 더 얻는 게 많다. 그쵸. 내 피부에 이득이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또 요즘에 여기 우리 제작진 분들도 마스크 다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여기 딱 빼고 네. 덧바를 때 여기 이마, 맞아요. 그죠? 여기 눈 밑에 요 정도 살짝 발라주면 괜찮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좀 밑에도 발라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얍삽했나요? 네. 이게 마스크가 자외선을 100% 차단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쓰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계속 벗고 얘기도 네, 하고 뭐 벗다, 식사도 하고 쏟아봤다. 하시니까 네. 선크림은 밑에도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집이 남양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후에 집에 가만히 있어도 뭔가 얼굴이 따끔거리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외출할 때랑 거의 같은 지수의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를 바르면은 괜찮을까요, 집에서는? 사실 집에서 안 바르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요. 유리창을 통과하는 자외선 파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집이 해가 많이 안 된다 그러면 굳이 바르실 필요는 없지만 네. 내가 창가에서 뭐 베란다에서 발코니에서 뭔가를 많이 하시거나 햇빛이 좀 쨍하고 들어오는 댁에 계신다면 실내에서도 한 30 SPF 30 정도는 오. 좀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거의 밖에서 바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을 발라야 된다는 네, 이야기네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집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있었어. 햇빛이 뜨거워. 그래서 난 선크림을 발랐어. 그런데 졸려. 자야겠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지워야죠. 지워야 되나요? 왜 이러실까? 지우셔야죠. 저 원래 그래요. 귀찮은 게 너무 지우셔야 많아. 됩니다. 지우셔야 됩니다. 지워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특히 무기자차는 모공 막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모낭염 같은 게 잘 생기고 이제 유기자차는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내 피부랑 굳이 오래 접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 전에는 반드시 클렌징을 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지워내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이것만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네.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서 좀 양심상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얼굴만 바르지 말자. 얼굴만 바르지 말자. 우리 불쌍한 목과 손등도 바르자. 목과 손등. 네. 특히 얼굴은 정말 팽팽하게 관리하셨는데 목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목을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발라주세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습관이에요. 습관. 진짜 습관인데다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얼굴 바르고 남은 거는 목에 바르는 게 진짜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우리의 일상템이 된 선크림 어떻게 바르고 또 어떻게 지워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집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